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2월 8일) 토경마 레이스 스토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공지를 해서 가려고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의 매력은 알람 오는 것이 유튜브의 매력이래요. 그래서 시간 공지하지 말래요. 그 짜릿함, 알람이 오는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래. 그것도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틀에 박히게 가는 시간 공지를 하고 가는 것은 유튜브의 매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맞는 거, 일견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가도록 합니다. 각설하고. 자, 1경주 그래서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일단 안쪽 게이트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강한 인기를 모으고 있네요. 시베리아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네요. 뭐 이건 뭐 지금 18개의 인기 1위를 지금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파티가 능력 미달로 주행 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고 있는데, 스프링검이 취임 능력 있고, 저 역시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베리아가 주행 심사 시 뭐 흙을 맞추면서 주행 심사를 받았고, 뛰려는 습성도 굉장히 좋았고, 훈련 강도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출발 연습을 병행을 했고, 뛰려는 습성도 좋은 모습이고, 베스트 파티는 출발 연습을 병행을 했고, 상당히 가볍고 좋아요. 송재철 기사단장 의지는 베스트 파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스프링검은 좀 변화를 주면서 준비를 했고, 특히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서 뒷심은 가장 강해요. 뒷심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뒷심이 없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발을 치고 들어온다면 스프링검이 치고 들을 수 있죠. 마필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서 가장 비싼 녀석이 바로 그 스프링검이거든요. 6,500만 원짜리. 그래서 이 마필 가격 뽑으려면 아이고 뭐 죽기 살기로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금 변화를 줬고 단점을 좀 보강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탈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 많은 7번마 율솔이에요. 이건 뭐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어서 관심 많으니까 뭐 다른 관심만가 아니에요. 율소리라는 것 때문에 관심 많으니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뭐 세상 안 하셔도 되고요. 싱싱유로도 조금 좋아져서 변화를 줬는데 조금 좋아졌고요. 그래서 베스트 파티가 일단 조교 의지는 보여줬고, 시베리아도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겠고, 1번, 2번, 5번 팔리는 대로 이렇게 보고, 매니스톰의 스피드가 좀 변화를 보여줘요. 외곽입니다만은 디파인 파크의 자마, 워낙 뭐 제가 개인적으로 디파인 파크의 자마를 좋아지는데 워낙 16조가 잘 쓰면 승부가 좀 안 되는 마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 심타시보다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워리어 썬더예요. 워리어 썬더가 이 주행 심타만 보면 답이 없어요. 주행 심타 쳐다보면 답이 없는데, 근데 베스트 파티가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가능하겠고, 싱싱유로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라면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는 상황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출발 연습도 출발이 굉장히 빠르고 좋더라고요. 싱싱유로가. 이런 부분들은 유로실버 자마들 원래 순발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만 체킹을 해보면 될 걸로 보여져요. 이 정도로 1경주 뭐 이건 복귀 뭐 조교 뭐 이거 볼 것 없어요. 시베리아 워낙 주행 심타이스 의도적으로 흙을 맞추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선행을 굳이 고집해서 나갈지는 않을 걸 보여져요. 그냥 차분히 1번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보내놓고 따라가면 아주 전개를 유일하게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만 체킹을 해보면 될 걸로 보여져요. 자, 2경주 가보도록 하죠. 요것은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인기도는 농보스차가 압도적인 인기를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리오, 샤이니파이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농보스차 하는 물론 조교 모습 좋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도 했고 출발 연습도 병행을 했어요. 수요일 날 조교 장면을 한번 볼까요? 문세영 기수 이거 요때 출발 연습을 시행을 했어요. 문세영 기수가 출발 연습을 시행했고, 월요일날 좀 강하게 나졌죠. 월요일날 백두의 한라와 윤영민 기수가 윤영민 기수예요. 이거는 문세영 기수가 그날 백두한라 1경주에 출전한 백두한라죠. 아까 1경주에 전경주 나오는 주폭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확대해서 하나 이제 나갈 텐데 또 제가를 바꿨어요. 한 가지 큰 거리 제갈로. 전경주 복귀를 보면 약간 내측으로 치우치고 그다음에 물건들이는 습성도 좀 부족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복귀상에. 그래서 제가를 교체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조교시 모습으로는 확실히 좋아요. 전경주 조교 모습 잠깐 보고 가죠. 뭐. 그거 비교해서 전경주 일요일날 조교가 괜찮았는데 일요일날 12월 29일 일요일날 이때 이현종 기수가 프라보가천과 조교할 때 모습이에요. 근데 농바수체는 이게 잘 보면 농바수체는 입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프라보가천은 그때 입상을 했고 그거하고 이번에 월요일날 이때는 계란이 큰고리 제갈이 아니에요. 자, 물고 나가는 게 틀리죠. 쭉쭉쭉 밀고 나가는 그게 좀 나아졌어요. 이거는 장구 교체가 훨씬 더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 경주를 좋아요를 찍고 싶은 마필은 아라리오 좋아요. 아라리오를 좋아요를 찍고 싶어요. 강도는 좀 떨어져 있는데 워낙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 디바인파크 첫 배자마들을 부경에 이제 들어왔을 때 디바인파크 첫 배자마들 들어왔을 때 그때 디바인파크 자마들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첫 배자마들 들어왔을 때 그때 저 이 첫 배자마들 그래서 디바인파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뭐 조교 모습 좋고요. 뭐 이번 경주 게이트 조건도 좋고 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전 경주보다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죠. 9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 뭐 나쁠 것이 없어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디바인파크 자마 이 아라리오를 좀 더 재밌게 보고 샤이니 파이어는 뭐 선행이라면 더 띄워주죠. 샤이니 파이어도 뭐 훈련 강도 더 올려놨기 때문에 선행이라면 더 띄워줄 수 있고 한센 초이스는 사실은 이건 판단 못하겠어요. 한센 초이스는 제가 그 판단 못하겠으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한센 초이스는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조교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Never Walk Alone. 이 문정규 교수 이건 취임 능력은 이번 경주 가장 강한 취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뒷심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 전개만 나온다라면 한 발을 더 치고 들어오겠고 조교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베스트 스톰이에요. 베스트 스톰은 휴양이 오히려 보약이 돼가지고 말 상태도 더 좋아졌고 발전된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참고는 하십시오.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 하는 부분. 레전드 위는 유지. 한센 초이스는 모르겠다.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저는 아라리오를 그리고 금화 메저스티는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조교는 워낙 약해서 공평 목장에서 40주간 휴행을 했는데 이거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건 조교로는. 이거는 뭐 다 설명드린 것 같으네. 이 정도면. 제가 해드릴 얘기는 뭐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현장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경주 가도록 하죠. 이 3경주에는 참고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흥캡틴이 지금 압도적인 인기 1위에요. 물론 저 역시도 추천을 드렸어요. 이게 조교 때는 사실은 별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데뷔전에서 드림폴의 흥캡틴 제가 적중을 시켜드렸죠. 12.9배를. 근데 이걸 어떻게 적중을 해드렸냐면 사실은 조교 때는 자르려고 그랬어요. 조교만 보고는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 주행심사실은 굉장히 여유를 보였죠. 주행심사시 여유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현장에 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말이 워낙 좋아요. 일경주였죠 이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드림포레하고 흥캡틴만 보이고 글로리파인가요? 그때 빅토르 기수 인기 1위짜리 이거는 말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래서 김기비 기수라도 드림포레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 흥캡틴도 가지고 가야겠다. 그 정도로 둠바페리 상태가 압도적으로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버리려다가
현장 상태 너무 좋아서 가지고 가면서 현장 상태 때문에 그게 적중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흔캡틴 48조는 조교로 적중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마방이에요. 정말로 제가 조교를 보면서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건 뭐 그 48조를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니 저희 김대근 조교사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보면 친절하시고 경마 팬들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 조교사들이 권위 의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도 옛날 조교사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권위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김대근 조교사는 권위의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사이에서 무슨 이 견학, 경마 팬들 무슨 견학 프로그램 있고 그러면 항상 48조를 데리고 가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48조를 데리고 가서 견학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경마 팬들에게 살갑게 대하고 하기 때문에 좋으신 분인데 좀 그런 부분 48조 조교로 적중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교 관찰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48조하고. 그래서 흔캡틴은 현장에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라오나이는 딱 그 정도 모습인데 뭐 조교로는 딱 그 정도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능력상은 느란 거리가 더 좋죠. 라오나이는 뒷심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벨도 이것도 바벨도 조교로는 딱 근데 이 11조도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11조도 현장 상태를 좀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마트급도 그런 경우였죠. 제마트급이 현장에서 잡아낸 케이스였잖아요. 그때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는데도 휴장 전에 설 전에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냥 제마트급 보고 깜짝 놀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신영철 기수가 기승했는데도 그냥 놓고 때렸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지 못한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던 그날 실수였죠. 실수 제가. 이 바벨도 마찬가지예요. 조교로는 아직까지 큰 특징이 없어요. 전경주보다 조교시 모습은 역방향. 그러니까 발을 아직까지 제대로 쓰질 못하니까 그 거세 이후에 10월 달에 9월 달에 거세를 하고 지금 거세 이후에 세 번째 경주에 지금 들어오거든요. 체중 부분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1월 달에 그 전 경주 후에 또 좌전지 부종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망아지 때 제가 하나 좋게 본 적이 있어요. 9번 스트리트 강자. 이게 왜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망아지 때 제가 뭐 때문에 별표를 줘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안 나요. 이 스트리트 강자를. 근데 망아지 때 이 스트리트 강자를 별을 몇 개를 쳐놨어요. 별을. 그러니까 이 망아지 때라 하면 번호판을 안 달고 그 조교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양후 장백 이게 보면 가면 얘는 양후지 장백이라는 거예요. 좌전 장백, 양후 장백. 그다음에 대유성 여기 유성, 대유성이라고 양후 장백, 좌전 장백 이렇게 해가지고 말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밤새게 양후 장백, 좌전 장백, 대유성, 뭐 이렇게 소유성, 양후, 소백 뭐 다 말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징들을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다 체킹을 해가지고 말을 다 이제 신마들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 다 체킹을 해서 외우고 계속 보고 그래서 그래야만 이 조번이 없어도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바로 보면 알 수 있을 게 이걸 다 이제 확인을 계속 하거든요. 말들이 들어오면 좀 병적으로 그걸 옛날부터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0여 년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스트리트 강자는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별표를 줘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별표를 몇 개를 쳐놨더라고요. 근데 박상호 기수예요. 홍지자마들이 또 잘 띄워주고 하여튼 뭐 참고는 아세요. 뭐 주행심사에서 어느 정도 여유는 보였으니까. 근데 최근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별표를 줬을 때가 작년 11월, 10월, 11월, 11월쯤, 11월, 12월 뭐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게 주행심사 받기 전이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망아지 때 오히려 뭐 날아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번호판 자기 그 주행심사 받기 전에 막 얘가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미르스카이가 엄청나게 의지를 보였어요. 박병준 기수가.
근데 이게 뭐 의지만 보여. 또 이런 말은 또 의지를 보여요. 그리고 가보사랑의 금성차밍. 자, 이런 것도 뭐 선행을 나간다라면 선행을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선행을 나간다는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연승장관 이런 것도 말은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알짜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알짜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훈련시 모습도 강도도 상당히 올려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라우나이 흥 캡틴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이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예, 다이아키가 나오네요. 이건 뭐 다이아키 인정을 하고 뭐 이거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현종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현종 기수가 약간 입지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죠. 조금 예전만큼 기능수를 못 보이면서 입지가 좁아져 있고 또 꽤 오랜 정지가 들어갔어요. 며칠짜리죠. 정지가 꽤 오래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정지 중임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조교를 해요. 근데 조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열심히 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날 조교에 불참했는데 이현종 기수가 나머지 말들을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냥 기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다른 기수가 아니라 이현종 기수가 정지니까 조교를 해주는 걸 보고 거기다 이제 가장 눈여겨 본 것이 다이아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기승을 하지 못하는데도 이 다이아키를 굉장히 공들여서 조교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 농담으로 둘이 사귀나? 농담이죠. 그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문세영 기수 타는 것도 열심히 조교를 해주는 거 보고 얘가 조금 인성이 더 좋아졌구나. 이현종 기수가 좀 샤프한 맛도 있고 굉장히 좀 더 침착하고 조금만 더 내려놓고 신인이면 그 연차에 맞는 그 연차에 맞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몇 년차 기수면 몇 년차에 맞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행동을 하면 좀 눈에 거슬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현종 기수가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런 걸 알았는지 좀 더 진중한 모습으로 조교를 하고 특히 다이아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정말 강한 승부가 걸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조교를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지가 탈 때보다 더. 이걸 보고 이현종 기수가 돌아와서는 좀 눈여겨봐야겠구나. 더 눈여겨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고를 좀 하시고요. 다이아키. 그래놓고 회전 기수에게 토스를 했는데 그래서도 둘이 사귀는 줄 알았다니까요. 속으로 둘이 사귀나? 저렇게 열심히 자기가 탈 때보다 더 열심히 조교해서 주네. 근데 수요일날 문세영 기수 타는 것도 열심히 조교를 해서 또 문세영 기수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못하는데도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라니까. 인생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하나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하고 나면 그 언젠가는 그런 원인들이 나중에 결과로 다 와요.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현종 기수가 그런 거를 깨달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정말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히 조교해서 효정 기수에게 김효정 기수에게 좀 넘겨줬는데 김효정 기수도 최근에 조금 성적이 좋지 못하는데 좀 잘 타서 좋은 성적으로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은 되는 말이고 정말 말 상태도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드림폴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 상태가 너무 좋았었다. 정말 이거 김기비서 타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상태가 또 현장에서 되는지 한번 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거세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동적 글러리 계속 좋아지고 있고 원더케이는 뭐 문세영 기수니까 사실 이제 선행 여부 관건이죠. 출발 연습도 문세영 기수가 직접 했어요. 직접 출발 연습도 했었고 1300m를 두 번의 완주를 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상은 이 원더케이는 사실 이건 감안하셔야 돼요. 이 원더케이가 지금 인기 5위잖아요. 인기 5위잖아요. 근데 인기 5위인데
능력상으로는 드림프레, 다이아키, 원더케이 동급이에요. 저는 문세영 기수가 기생하지 않았어도 드림프레, 다이아키, 원더케이 이 세 마필이 전 동급이라고 봐요. 원더케이가 단지 전개상 선행을 못 가고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이지 저는 이 세 마필이 동급이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동쪽 갤러리보다도 앞서 있어요. 근데 동쪽 갤러리가 이번에 조금은 더 상승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상승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지. 얼마만큼 능력이 신장될 것이냐는 부분이지. 현재까지는 드림폴의 다이아키, 원더케이는 동급이에요. 배당 가치적인 측면에서 원더케이는 외곽이라 하더라도 배당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스트롱레드보다는 원더케이가 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겠네. 오경주. 오경주. 밀키쉐리. 전경주 밀키쉐리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이 방송에서 밀키쉐리 말씀을 드렸는데 미라클 2000과 라스트 매직이 의지를 보인다. 이건 뭐 거의 한방송으로 여기서 말씀드렸고 밀키쉐리를 의지 보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역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복수식만 주력을 하고 밀키쉐리를 현장에 3복으로 엮을까 했는데 조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엮었는데 3복을 그걸 잘못 엮었고 여하튼 밀키쉐리 이번엔 이동화 기수니까 이제 문제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워낙 인기마라. 이 A1 킹이 이 정도 인기의 포션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포션이 A1 킹에게 몰려 들어갈 정도 얘 인기마냐 하는 부분. 뭐 조교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 정도의 능력마저 하는 부분 이 편성에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이제 원래 제가 노리던 놈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시죠? 뭔 놈이지? 환장 미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녀석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못 나왔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휴, 그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나와버리고 더럽게 없게 여기 못 나오는 것 같아. 딱 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좀 회의적은 모르겠어요. 뭐 이건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가치를 가지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경주 뭐 복귀상으로도 뭐 올라오다 말았으니까 시간과 거리 아쉬움 뭐 이거는 뭐 분명한 복귀상의 부분인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정도 여기는 뭐 이 정도 제가 원래 노리던 놈이 안 나와서 이 경주는 뭐 더 보면 속들이니까 그게 나왔으면 한구라 하고 가는 건데. 자 6경주 갑니다. 이것도 뭐 편성상의 인기마죠. 편성상의 인기마 윈드스카이. 이것도 뭐 포션이 뭐 이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편성상의 인기마예요. 편성상의 인기마. 적용 모습도 딱 그 정도고 편성상의 인기마. 그 다음에 컬러지들하고도 편성상의 인기마.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액면은 깔린 액면은 이 두 마필이 이 정도의 강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뭐 근데 실제 능력은 물론 두 마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용 모습이 나쁘다. 근데 실제 뛰어보면 이 정도로 원사이드한 능력이 나오는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두마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얘네 둘이 뛰고 나머지는 여기 엠브런스 이게 엠브런스예요. 여기 나머지들 엠브런스하고 같이 오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오는 경주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엠브런스하고 같이 오고 뻥 떨어져서 두 마리만 오고 이런 경주냐?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기도만 보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두마피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큰 도착차가 없이 거의 몰려 들어오는 경주가 아닌가. 두마피리의 우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 착차는 크지 않다. 이런 경주는 현장 컨디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경주예요. 현장 컨디션이 이게 절대적으로 국내선마 5등급 1700m 기복마 경주다. 그 정도로 보여진다. 컬러지 드라고도 더 나올 거는 뭐 컬러지 드라고의 뒷심은 이번 경주 가장 강력한 뒷심이면 분명하죠. 뭐 서던맨 같은 경우 기습 선행이 가능하고 썬파이팅도 더 좋아졌고요. 만세는 유의각으로 밀린 부분이 걸리고 대군의 꿈은 오랜만에 출전해서 주폭이 굉장히 좋아. 이것도 뭐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고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렇더라도 윈드스카이는 근소하게 앞선 게이트 조건을 활용한 이런 편성에서 게이트도 능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7경주 갑니다. 컬러드라고는 전경주 국내선마 6등급 별정 시형 방식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컬러지드라고가 전경주 이긴 경주가 별정 C형 국내선마 6등급 쉽게 말하면 아까 그 5경주 국내선마 6등급 별정 C형 방식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국내선마 6등급에서는 제일 똥말 경주. 옛날 같으면 제일 미승리마 경주, 제일 똥말 경주. 쉽게 말하면 제일 똥말 경주. 그 경주에서 이기고 온 게 그 컬러지드라고란 말이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좀 늦되는 경향이 있고 추입으로 올라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 5등급 1700m 경주에서 얘가 추입 능력이 제일 센 건 사실이에요. 근데 편성에서 보면 이 편성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야 이게. 자,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전경주에는 이제 선입으로도 입장할 거고 전경주 이제 그 제가를 바꾸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 전경주부터 제가를 교체를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봤어요. 나머지들 까지아가 전경주 올라오다 말았죠. 이번에도 더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 가지아를 어디까지 또 믿어야 되나. 이 가지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 레드선의 뭐 기습 선행 가능성도 있죠. 레드선도 아직까지 8전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고 과거 1300m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레드선이 선행을 간다라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픈 상황이고 초강국도 나쁘지 않고 달곽으로 마패봉 가지아까지 여하튼 뭐 브라보가천의 근소한 우세를 예측을 해봅니다. 이건 뭐 이거는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하나만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빅토리킹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빅토리킹 그대로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문제가 DK 퍼미르와 아이언삭스. 제가 이런 새벽쪽에 플러트 시간에 분명히 아이언삭스의 마이로미오가 현장에서 저배당이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이로미오와 아이언삭스가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내일 가서 보면 두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마이로미오와 아이언삭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 TK 퍼미를 제가 전 경기 추천드린 입장에서 이게 1300m 물론 이제 선행이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완벽하게 조기로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찝찝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 마이로미오도 전경주 이제 체중 20kg 빠졌던 부분, 이 부분은 체중이 덜어왔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제갈도 교체를 했고, 좀 마이로미오가 좋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도 뭐 제갈도 교체를 했고, 문세영 기수 안 쳤고, 그래서 체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문학 챔피언까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쉽지는 않아요.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구경주 갑니다. 이거 설명드릴 거 있나요? 다 했잖아요. 이거. 새벽 저거 프리뷰와 새벽 저거 플러스 시간에 다 했고, 복병만 이거 뭐 그대로 가고, 복병을 받치기를 복병을 가죠. 복병 그대로 가고, 복병을 그 제주육선이 안장이 박상우 기수에서 저기로 교체됐어요? 후구 쪽이 원래 항상 후구 쪽이 안 좋았단 말인데 이번에 후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동진 기수의 남선도 이번 출발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는 견제를 안 받는 이런 마필들이 톡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역선이나 뭐 남선 이런 마필들의 뭐 복식이든 삼복이든 뭐 이런 것들 복병으로서의 가치, 나머지들은 그 도전이 아름다운 우리 루킹굿 한번 어느 정도의 도전을 하는지 뭐 다 얘기해놨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패스. 자, 10경기 갑니다. 그 안 보신 분들은 그거 새벽 쪽에 플러스 그거 이렇게 돌려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까지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뭐 이거 다 해놨으니까 보신 분들은 또 지겨우실 거고. 이스트 제트 정주입금은 말씀드렸죠. 이거는 플러스 새벽 쪽에 플러스 시간에 이쪽으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원래 1200m 혼합 3등급 1200m로 출전 등록이 돼 있다가 세니까 안 나가고 이쪽으로 싹 도망왔어요. 안쪽 게이트 얘도 58초를 끊어냈던 59초를 끊어냈던 놈이고 58초 때, 그러니까 저 배당이 형성이 되죠. 1200이라는 것이 이제 좀 변수예요. 이게 각각 1000m에서는 끊어냈는데 1200 뭐 댕댕으로 1000m 같으면 댕댕 끝이죠. 댕그랑 끝 이렇게 끝나겠죠. 1000m 같으면 1200이라는 것이 변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정말 좋아졌는데 요즘 14조가 정말 안 되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14번을 받네요. 요쪽 안쪽만 들어갔으면, 요 안쪽으로만 들어갔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을 때, 요 안쪽으로만 들어갔으면 저 득시역은 놓고 때렸습니다. 이 안쪽 6번 안쪽으로만 들어갔으면. 전개적으로 보면 신영철 기사도 솔파랑이 좋았는데 이 솔파랑 또 외곽으로 밀려 있고 이런 부분들. 자, 이건 뭐 단거리 경주이고 이건 뭐 현장에서 좀 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자, 11경주 갑니다. 뭐 그때 이제 미스 터너 그래서 다시 한번 열을 내시고, 더블 스푼 또 출전을 미뤄서 이번 경주 오자고 또 출전을 미뤘어요. 경마라는 것이 그때 이제 베스트 에버의 더블 스푼 주력으로 또 추천을 드렸죠. 8.6배 베스트 에버 축의 더블 스푼 주력으로 복 8.6 쌍 13.3 미스 터너 그것도 뭐 2010 서울 탱크 또 매직 이슈로 때려드렸으니까 그 67배. 이게 이제 둘 다 이렇게 되면 뭐 경마가 재밌어요. 또 추천을 드렸던 마필들이고 이렇게만 끝나면 좋은데, 요게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두 마필은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가는데 요 두 마필을 깰놈도 보여줘요. 깰놈도 그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경주 갑니다. 두마필은 나쁘진 않아요. 그 두마필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두마필을 깰 놈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12기경주입니다. 액티몬. 이건 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레이스 스토리 시간에 찝찝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죠. 제가 이제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있는데 이걸 실전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뭔지. 이놈의 새끼가 혀 보정끈을 뺐더라고요. 조교 때 내내 혀 보정끈을 빼고 조교를 시키는데, 저번에 그 젠마트급 때 18조 경기일이 뭐야, 그때 그거 뭐 안토니오 탔던 거 그거 놓고 동수하고 젠마트급 두 방 때려가지고 그게 3등하고 동수하고 젠마트급 들어오면서 홀라당 90배 터져버렸잖아요. 뭐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때 그 혀보정급 빼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혀보정급 빼가지고 18조 그게 하나 딱 걸린다. 다른 거 걸리는 게 아니라 딱 하나 그게 걸린다. 그것만 체킹을 하자. 그걸 말씀을 드려놓고 현장에서 동수 그다음에 신영철 기수의 제마트급 두 방을 때리고 그게 3등하고 그것이 두 방이 그냥 들어오면서 그 잘하던 복조는 또 왜 안 해가지고 그 잘하던 복조는 또 안 해가지고 90배를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액티몬이 저번 주부터 계속 혀 보정권을 뺐어요. 저기 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는데 사실 이 혀 보정권도 승인 장구기 때문에 출전표가 나와봐야 승인을 신청했는지 안 신청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새벽 쪽에 플러트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이미 감을 잡았지만 봤으니까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찝찝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조교 모습을 한번 보죠. 액티몬 안쪽 액티몬 목요일날 로얄블레이드 그때 보여줬던 일요일 조교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날도 같은 형태로 조교를 했죠. 오히려 뭐 레드블레이드는 지금 이렇게 혀를 벌리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하는데 액티브는 물론 그게 없어요. 지금 입을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옛날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전혀 그런 건 보이지는 않는데 그때는 이렇게 벌리거든요. 보면 잘 안 나오고 그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벌리고 물고 뛰려는 이런 게 좀 덜했어요. 보면 벌리죠. 입을 벌리고 자꾸 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혀보정권을 텅타이라고 하죠. 텅타이를 착용시켜가지고 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게 많이 교정이 돼서 그런 건지 확실히 물고 뛰는 게 더 좋아졌고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해서 그런 건지 확실히 많이 교정이 됐다라는 그 뒷직선까지 제가 그래서 쌍안경을 대고 이번에도 아주 길게까지 봤는데 문세영 기수가 뒤에서 의도적으로 세우는 모습까지 봤어요. 세우는 것까지. 그래서 문제는 없다라고 봤는데 여하튼 하던 거를 텅타이를 했던 거를 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한 게 있었죠. 쓰던 장구를 뺐으니까 그 부분이 하나 이제 계속 찝찝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말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좀 킬리 대항이 조금 밋밋한 걸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지금 킬리 대항이고 오히려 킬리 대항이 좀 더 밋밋해요 걸음이. 그게 선행이면 더 띄워주는데 이게 이런 식의 걸음을 가지고는 선행을 못했을 때 선입으로는 물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선행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된다라는 정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에 성공시키면 괜찮은데 선행을 못했을 때 위험 요소는 상당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액티모는 이제 그런 부분들, 킬리의 저항은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액티몬의 가능성은 앞과 뒤가 모두 겸비되어 있고 뒷심도 이번 경주 가장 강해요. 액티몬이. 액티몬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킬리의 저항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가도록 하겠고 제주는
예. 오늘은 제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제주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주 하루에서 제주를 좀 공부를 하다가 깼고 제주는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1호 경마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민주노총 시위가 있고 10,000명 정도가 경마공원 앞에 운집을 하고 2,000명 정도는 표를 사가지고 안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굉장히 혼잡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건승하십시오.